지금 민법 조문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총칙 114조입니다. 이제 자 여기서는 이제 대리 행위의 효력인데 114조가 여기 이제 대리 파트죠. 참 절이 바뀌어서 3절 대리입니다. 114조 대리 행위의 효력입니다. 타이틀 이랑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 파트에서는 그 권한이라는 말이 벌써 법률 용어로 나오네요.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거죠.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항 전항의 규정은 1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예. 그러니까 제3자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 의사표시, 대리인에게 해도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거죠.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자, 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입니다. 타이틀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 그 자기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간주한다입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죠. 의사표시한 표의자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너 대리인이잖아. 본인한테 그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한 너 대리인이잖아. 그거 알았거나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이 알 수 있었어. 그때는 전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조면은 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이때는 또 대리인이 나 그 권한 내에서 나 사실은 본인을 위한 거야. 나 대리인이야. 본인을 위한 거야. 그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거를 준용한다는 겁니다. 전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내용입니다. 단서가. 자, 116조 대리행위의 하자입니다. 1항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은 이제 착오가 있다는 흠이죠. 흠이 있다는 거. 결이라는 거는 이제 진이 아닌 뭐 의사표시가 있을 수 있겠고 또는 뭐 통정 허위 표시가 있을 수 있겠고 흠결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또 하셨네요. 조문 강의 때.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사 1항입니다. 대리행위의 하자 116조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찍고 사기 찍고 강박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110조 나왔으니까요. 결에 해당되는 게 107조의 진이 아닌 의사표시이고 또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는 거 108조가 결에 해당하고 흠에 해당되는 게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고 또 뒤에 이제 사기, 찍고 강박 이건 110조네요. 어쨌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악이죠. 알았으면 악이니까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선이냐 무과실이냐 그걸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입니다. 그게 1항입니다. 대리행위의 하자가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선이 무과실이냐 그걸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무효가 되든지 취소가 되든지 그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116조 1항이고요. 2항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를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자기가 알았던 그 안 사정이 있을 거고요.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예, 대리인이 몰랐다고 하는 거. 예,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조차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요거는 이제 엄밀한 그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다시 봐야 됩니다. 117조 대리인의 행위 능력입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시험에 기출에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법무사 기출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일단 110 이제 7조까지 보았고 118조로 넘어갑니다.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조문이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 2호가 나옵니다. 1호는 보존 행위입니다. 2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입니다. 이용 개량 행위라고 기본소에서 봤던 것 같고요. 보이게 이렇게 그때 두 문자 딴다고 얘기했던 조문입니다. 그거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이런 범위 1, 2호의 1호, 2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19조 각자 대리입니다. 이제 대리인이 수인인 때, 여러 명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본인을 자기한테 대리권을 수여한 그 본인을 대리하는 거죠. 일상 용어랑 다릅니다. 법률 용어는 대리인 자신이 아니죠. 본인 자기한테 대리하라고 맡긴 사람, 그 사람 대리합니다. 각자가. 자, 이래서 참고 표시에서 59조 2항 1항이 있는데 이것도 또 봐야 되나? 59조. 59조는 이사의 대표권이네요. 1항에서 이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이게 대리 법리가 들어가 있네요. 1항이. 그리고 이제 그러나 해서 뭐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한다. 그게 이제 1항이고 2항은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아예 2항에는 법인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는 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라고 말씀하셔서 메모를 해놨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 119조 1항, 119조는 1항 2항이 아니고 그냥 본문이 바로 나왔는데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단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자 대리하지 않는가 봐요, 본인을. 법률 또는 수권 행위가 이제 줄수자인데 수열 행위, 수여하는 거, 권한을 수여했다는 거죠. 수권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909조 1, 2항, 911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저기 가족법 파트인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죠. 909조는 친권자입니다. 친권자 1항, 2항. 뭐 내용 보죠. 지금 뭐 1, 2, 3항까지는 공동 친권자를 전제로 하는 이제 조문인데요. 이거 지금 909조 친권자는 1항부터 6항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1, 2, 3항이 그렇게 공동 친권자를 전제로 했다고 묶여 있고, 메모가 1항 보면 1항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도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그겁니다. 2항 909조 하는 겁니다. 지금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공동으로 행사하네요. 그러나 단서가 있네요.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를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라고 나왔는데 909조 내용이고요.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해서 그걸 찾아보라고 하셨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 911조로 갑니다. 예, 참고 표시되어 있는 거 메모 좀 보고 있습니다. 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 대리인 했는데 911조 911 내용 봅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수권행위의 다른 법률 또는 수권행위의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화살표로 쳐놓은 건데요. 자세한 건 또 교재 보면서 확인을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일단은 참고 가족법 조문까지도 보았고요. 자, 이제 120조입니다. 임의대리인의 복인권입니다. 120조 타이틀이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여기서 이제 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을 말하는 거죠.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거죠. 부득이한 사유가 또 있는 때도요. 기본서 봐야겠고, 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입니다. 책임,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이랑 전조는 아까 보았던 임의대리인의 복인권 해서 다시 이제 임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인권, 그 120조인데 그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죠. 누가 책임이 있어? 대리인이 책임이 있죠. 자, 2항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아예 이제 시켰네요. 대리인이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입니다. 이 항에서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을 했으면 책임이 있겠죠, 대리인이. 그런데 근데 본인이 시켜가지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는데 그 부적임 좀 적당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부적임자 같아요. 또는 되게 불성실해요.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본인에게 대한 통지를 하고, 아니면 뭐 그 해임을 해야겠다, 뭐 하여튼 해임을 해야겠다고 뭐 했거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책임이 없죠, 대리인이. 대리인이 또 성실하게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서 또 봐야겠고, 122조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과 그 책임입니다. 법정 대리인 나오네요. 법으로 정한 대리인, 또 복인권이 있네요. 보겠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법정 대리인의 책임이죠.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네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전조는 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에서 1항 120조 규정에 의하여, 그러니까 임의대리인의 복인권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조문, 그게 1항인데, 전조 1항인데 121조 거기에 정한 책임만이 있습니다. 계속 전조 나오니까 좀 헷갈리긴 한데 자세하게 살피다 보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123조 복대리인의 권한입니다. 1항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예, 본인을 또 대리하죠. 본인을. 예, 본인을. 예, 자기가 그 본인에 대한 대리인한테 예, 복 대리인으로 예, 예, 그렇죠. 선임되었는데 근데 그 권한 내에서 또 예, 본인을 대리하죠. 저 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인 위에 있는 사람. 예, 그렇게 이해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고 본인을 대리한다. 자, 이항 복 대리인은 본인이나 예, 본인이나 저 위에 있는 분 대리인 자기를 선임한 예, 그 대리인보다 그 위에 있는 분, 그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입니다.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예. 대리인과 자기를 선임한 대리인 그거 생각하면 되죠. 그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생각해 보면 대리인이 이 복 대리인을 예, 자기를 선임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으니까 또 생각해 보면 복복 대리도 가능한 겁니다. 이 복 대리인이 복복 대리인도 선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고 메모를 또 해놨고 복복 대리도 가능. 자, 124조로 넘어갑니다. 자기계약 콤마 찍고 쌍방 대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 표시되어 있는데 RF 64조입니다. 이익 상반의 경우 뭐 조문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적었는데 64조는 뭐냐면 특별 대리인의 선임이라고 여기 이사 파트에서 그쵸. 예, 법인의 기관에서 한참 이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다가 특별 대리인의 선임이라고 그게 64조인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해서 뭐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메모가 된 게 무권대표라고 이렇게 적어놨네요. 예,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니까 63조 임시이사의 선임 규정에 의하여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조문인데 64조가 예, 63조 그 전조가 뭐냐면 임시이사에 선임할 때 선임이 타이틀인데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예, 그런 요건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예,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를 받아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죠. 예, 예, 그 예, 규정에 의하여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예, 그게 64조입니다. 지금 다시 124조로 돌아와서 그 이익 상반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고 64조 한 거고요. 그게 이제 타이틀은 자기계약 쌍방 대리인데요. 124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거나 예,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입니다. 예, 하면은 이제 무권 대리라고 했습니다. 수업 때도 그렇게 메모를 해놨고 그러나 단서가 있네요.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까 예, 메모를 해놨습니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도 가능합니다. 자기계약이나 쌍방 대리도 가능합니다. 일단 넘어가죠. 125조.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입니다. 표현 대리. 자, 이제 제3자가 나오네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요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유효하다는 거죠. 그 효과에 대해서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모를 해놨고요.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입니다. 예,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제3자입니다.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악의인 경우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과실이 있는 경우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예,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본문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책임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3자가 예,
대리권을 없음을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인데 제3자가 예, 그 타인이 아마 무권 대리인이겠죠.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예, 책임이 없겠죠. 예, 제3자에 대하여 한 건데 예,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예, 책임이 없겠죠. 제3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이것도 110조 2항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꾸만 막 주어가 아주 숨겨져 있고 예, 제3자가 껴있고 막 이래가지고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입니다. 타이틀이 권한을 넘은 이 표현이 이제 초월했다는 말이죠. 권한을 초월, 예, 권한을 넘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살표로 월권 대리라고 또 적혀 있는데요. 초월 권한을 초월했다 하고서 월권 대리, 어쨌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입니다. 타이틀이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본인이 책임이 있네요. 예, 본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법문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권한 밖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예, 제3자가 여기서 제3자가 등장했죠. 제3자가 그러니까 제3자는 여기서 뭐냐면 대리인과 맨 앞에 나온 주어 대리인과 법률 행위를 한 당사자입니다. 거래의 상대방이라고 괄호에 또 적혀 있는데 당사자 옆에 자, 대리인과 법률 행위를 한 법률 행위의 예, 당사자죠. 법률 행위의 당사자. 그렇게 거래를 한 예,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 대리인이 그렇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입니다. 이거는 이제 책임이 있으니까 계약이 유효하다입니다. 예, 그 계약 본인하고 제3자 사이의 계약이 유효하다입니다. 예, 계약은 이제 대리인한테 시켰겠죠. 그 권한 밖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예,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에서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127조 대리 파트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계속 교재로 살을 붙여 나가야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파트지만 요 굉장히 흥미롭기도 합니다. 자, 127조 대리권의 소멸 사유입니다. 대리권 할 때 대리권은 임의 대리, 법정 대리를 다 포함하는 대리권입니다. 메모를 해놨고요. 대리권의 소멸 사유 보겠습니다.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입니다.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렇군요. 요 1, 2호 중에서 1호 본인의 사망, 본인이 사망했거나 2호 대리인의 사망, 콤마 찍고 성년 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호는 대리인이 죽었거나 사망했거나 대리인이 성년 후견의 개시, 성년 후견 그 개시를 받았거나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로 이제 변해버린 경우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았겠죠? 그렇게 돼서 청년 후견이 게시된 경우거나 대리인이 파산했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 본인이 사망했거나 1호에 나온 거 그런 것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됩니다. 예,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려나요? 예, 기본서 봐야겠습니다. 자, 128조 임의 대리의 종료입니다. 내용 보면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전조는 127조 대리권의 소멸 사유입니다. 그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입니다. 법률 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 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라고 나옵니다. 이 조문에서. 예, 법률 관계가 있었는데 그걸 법률 관계가 종료하기 전에 본인이 예,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이 수권 행위를 했겠죠.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 예, 수권 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예, 소멸한다는 거죠. 예, 지금 타이틀이 이미 대리 종료니까. 근데 이제 본문을 다시 볼게요.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렇죠. 전조는 대리권의 소멸 사유인데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EX 표시로 적어놨습니다. 매매라든가 매매든지 뭐 임대차이든가, 예, 등등등 많습니다. 수만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무수하게. 예,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입니다. 지금 128조까지 보았고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요까지 보죠. 129조까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입니다.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입니다. 못합니다. 대항하지 못하네요. 대리권 소멸했다고 단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예, 알 수 있었던 경우, 예, 뭐 그걸 과실이라고 하는데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항할 수 있네요.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항할 수 있겠네요. 예, 선의의 제3자가 아니고 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있겠네요. 예, 대리권의 소멸은. 예, 자세한 거는 교재를 또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129조고요. 자, 무권 대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